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격 수업 주간 온라인 학습을 대비하여 우리는 이제부터 3차시 동안 미분법과 접분법에 대한 중단원, 대단원 마무리 평가를 같이 실시하도록 할 거예요. 반드시 사전에 문제를 풀어보고서 해당 풀이를 보시면 보다 더 좋은 학습이 될 테니 꼭 풀어보시고 선생님 풀이법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비록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풀이는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으로 작용하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중단원 마무리 평가를 보겠습니다. 교과서 101쪽에 있는 10번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3차 함수 fx가 닫힌 구간 0,4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a와 b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선생님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단 이렇게 얘기할게요. 최대값, 최소값 또는 극대값, 극소값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는요. 반드시 이것을 먼저 구해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릴 거예요. 이렇게 인지하셔도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네, 도함수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요, 함수 fx의 도함수를 먼저 우리가 구한 다음에 접근하셔야 돼요. 자, 먼저 함수 fx의 도함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f'x는 3ax제곱 마이너스 6ax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이 녀석은 3a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a 값이 음수인 것을 고려하면서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f'x입니다. 이 녀석은 x축과 0 그리고 2에서 만나게 될 텐데 a 값이 음수니까 바로 위로 볼록인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이 함수가 0보다 작으면 감소, 2보다 커도 감소고 0과 2 사이에서는 함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x값이 각각 0과 2일 때는요. 바로 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의 함수값을 구해줘야 돼요. 자, 이때 f0 값은 b가 나오고요. 이때 f2 값은 값을 대입하면 f2는 b-4a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맞춰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는 이와 같은 x축이 놓여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2일 때, 그리고 정의역의 범위가 지금 0부터 4까지라 했으니까 여기에 4까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자, 그런데 이 함수는요, x가 0보다 적을 때는 함수가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그러다가 2부터 0부터 2까지는 증가하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2부터 계속 함수가 감소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띄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을 떼서 표현해 볼게요. 자, x가 0일 때 이때 함수값은 바로 얼마냐면 f0 b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x가 2일 때 이때 함수값은 f2는 b-4a예요. 자, 그리고 x가 4일 때 이때 함수값을 볼게요. 이때서는 f4인데 f4 값은 직접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b 플러스 16a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그래프를 밟았을 때 x값이 0부터 4 사이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누가 봐도 이 녀석이 최대값이네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니까 f4 값이 최소값이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의문 지을 수 있는데 쌤이 여기서 이 두 값과 이 값은요 반드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f4가 더 잘해 있으니까 되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f0과 f4의 값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런데 f4는 b에다가 16a를 더했어요. 여기에 있는 16a는 음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f0이 f4보다는 더 크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16a가 음수니까 즉 따라서 f4 값이 바로 최소값을 갖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정의역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니까 우리는 단 이 전체의 보라색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고려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에 따라서 값을 구해볼게요. 자, 최대값은 b-4a입니다. b-4a가 최대값 5를 갖는 거고요.
b 플러스 16a가 최소값 마이너스 15를 갖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제 연립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연립의 결과 아래에서 위를 빼주면 20a는 마이너스 20이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1이다. 이렇게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우 간단한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낯설어 하시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거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이 녀석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문제 풀 때 최대 최소 또는 극대극소를 구하라는 말은 도함수를 구하라 이 말과 정확히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될 거 바로 이거예요. 자, 바로 도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어떤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 이 녀석은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 세 번째입니다. 바로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비교하는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렸던 그래프를 너무 신뢰하기보다는 가까이 값 중에서 어떤 게 더 작은지 어떤 게 큰지는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 쌤이 이렇게 한번 더 설명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도형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구에 원기둥이 대접하고 있다.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는 과정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도대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데, 자, 여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원기둥의 부피래요. 자, 부피를 구하려면 우리는 뭐예요? 파이 r 제곱 h, 바로 원기둥의 부는 파이 r 제곱 h일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단 한 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요, 반드시 문자를 하나로 만들기, 이것이 바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시해야 될 거 하나예요. 이때 파이는 절대로 문자가 아니라 숫자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을 볼게요. 자, 이 도형 9의 반지름 6cm래요. 그럼 여러분들 알 거예요. 자, 여기 원기둥 대접하니까 이만큼의 길이도 6cm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만큼의 길이, 이게 얼마겠어요? 반드시 9의 지름이니까 12cm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만큼은 바로 원기둥의 밑면의 지름이니까 바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2r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고, 바로 이만큼은 원기둥의 높이니까 이 길이는 h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저기에 있는 삼각형에 의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2r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은 144가 나와요. 따라서 h제곱 더하기 4r제곱은 144, 이렇게 한 가지의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볼게요. 자, 원기둥의 부피래요. 자, 이 부피는 파이 r제곱 h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위의 식, 우리 1번식을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할 건데, 자, 이 과정에서 보니까 r제곱은요 144-h제곱을 4로 나눈 꼴이 될 거예요. 그럼 이 값을 한번 대입을 해줘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n요 파이 곱하기 4분의 144 h제곱 곱하기 h, 식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니까 부피가 h에 대한 식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이 녀석을 vh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값을 구하래요. 최대값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자, 최대 최소를 구해라. 다른 말보다 도함수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바로 VH, H 값의 변화에 따른 부피의 값의 도함수를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함수의 도함수 V'H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H를 구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식을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식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얘는 파이 곱하기 4분의 144는요 바로 얼마? 36이 될 거예요. 그러면 36h-4분의 1h 세제곱,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V'H를 구해 볼게요. V'H는요 파이 곱하기 36-4분의 3h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이 바로 도함수를 통해 가지고 언제 최대값을 갖는지를 볼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도함수의 그래프, 바로 V'H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이 녀석은요 36-4분의 3h제곱, 바로 이 값이
0이 되는 값을 우리가 찾는 건데 이 값은 바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4루트 3과 4루트 3이 나올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4루트 3, 여기가 4루트 3이면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아하, 바로 이 녀석이 이 함수의 최대값이 되겠구나. 왜? 바로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바로 극대값을 가질 거예요. 극대값을 갖는다? 아하, 이 부분에서 다른 값보다는 더 커지는 값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맞습니다. 바로 h값의 범위예요. 자, 바로 h값의 범위를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쌤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때 이 h값의 범위를 볼게요. h는요, 9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바로 내부에 있는 길입니다. 즉 따라서 이 h값이라는 것은요, 9의 전체적인 지름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리고 길이니까 얘는 이러한 범위를 가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12와 4루트 3의 크기를 비교하면 12는 약 이쯤에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따라서 아하 4루트 3에서 최대값을 갖는 게 맞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따라서 이 문제가 묻는 건 뭡니까? 바로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이니까 따라서 h가 4루트 3일 때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여러분들 활용 문제에서 어려워하지 말고요. 항상 이 도형 내에서 만들 수 있는 식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의 체크 포인트 한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부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을 만드는데 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서 이 부분 문자를 하나로 만든다라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의 문자로 표현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이때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그 부분이 극대값인데 대부분 우리가 머릿속에 유추하다 보면요. 3차 함수에서는 바로 그 부분이 최대값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 꼭 인지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 바로 이 h값의 범위라는 거예요. 문제마다 h 또는 r 이 값들의 범위가 어떻게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때 최대값을 갖는구나, h값의 범위가 바로 이거구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번은 이것으로 마치고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번 방정식 이게 있습니다. 방에 서로 다른 색은 갖는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강조할게요. 자, 방정식 뭐 이거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로 뭐냐면 방정식의 실근 얘는 정확히 뭐가 두겠냐면요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이거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루는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에는 도대체 어떤 함수가 담겨 있냐? 이거를 우리가 먼저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이 방정식 한 번 더 갖고 오겠습니다. 자,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은 4x제곱 플러스 a예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딱 풀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a 빼고 다 넘깁니다.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은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함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 하나랑 바로 이거 gx는 a라는 두 가지 함수가 나올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두 가지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구해주시면 된다라고 쌤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쌤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강조할게요. 자,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 다른 말로 함수와 함수의 교점의 x좌표 이거와도 동일하다 이렇게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 첫 번째 바로 뭐냐 y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y는 a, gx는 a x축과 평행한 그래프죠. 두 가지의 그래프를 모두 그려볼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y 프라임 3x 제곱 마이너스 6x예요. 그럼 얘는 3x x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다면 아하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도함수가 x는 0과 x는 2에서 만나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
감소, 증가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x가 0과 2에서는요 각각 극대와 극소 포인트를 가질 겁니다. 자, f0 값은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리고 f2 값은 선생님이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이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게요. 자, 1번 fx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x축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하, 우리가 아는 정보는 두 개 있습니다. x값이 0일 때랑 x값이 2일 때예요. 자, x값이 0일 때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을 가질 거고요. x값이 2일 때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5 이쯤을 간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고 3차 함수의 최고 차이인 개수가 1이니까 아래서부터 스타트해요.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녀석이 fx의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y는 a, gx는 a라는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되는 겁니까? 그쵸, 바로 서로 다른 세실근, 즉 3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가 3개가 되도록 하려면요, 아하, y는 a가 이렇게 놓여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gx는 a입니다. 자, 근데 이 값이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을 때가 바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겁니다. 즉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바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 선생님이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저러한 부등식을 만족한다, 항상 만족한대요. 모든 x에 대해서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내용도 간단합니다. 자, 이것도 위의 문제랑 똑같아요. 자, fx, gx 이항 성립한대요. 즉 따라서 2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k가 마이너스 2x 4제곱 플러스 5x 세제곱보다 항상 만족을 해야 된대요. 자, 부등식도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방정식에서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요, a 빼고 싹 다 넘겼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여기도 k 빼고 모두 다 넘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때는 k를 한번 넘겨볼게요. 그러면요 4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마이너스 k 이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따라서 이 문제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거를 hx라는 함수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그냥 y는 마이너스 k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hx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k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면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hx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k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 또는 같다, 이렇게 만족을 하면 되겠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y는 마이너스 k는 x축과 평행한 그래프라는 거 우리가 아니까, 그렇다면 hx의 그래프만 우리가 보면 되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h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hx는 4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이것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h'x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4, 4, 16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 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얘는요 4x 제곱으로 보면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즉 따라서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x축이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h'x의 그래프를 그리면 x는 0과 x는 4분의 3에서 그래프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x에서는 중근을 갖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h'x의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바로 4분의 3보다 작은 이 모든 구간에서는 함수가 감소하다가 4분의 3 이상부터는 증가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함수는요 극소값만 같고 극대값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h가 4분의 3에서의 함수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h 4분의 3, h 4분의 3은 선생님 먼저 구해봤습니다. h 4분의 3은 마이너스 64분의 27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x의 그래프예요. hx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hx의 그래프는요, 여기가 x가 0이고 여기가 4분의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4분의 3일 때는요 마이너스 64분의 27, 바로 이쯤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런데
x가 0일 때 hx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0이니까 그리고 감소합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다가 완만해지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여기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64분의 27을 갖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k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대요. 그 말은 뭐겠어요? 바로 여기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k가 놓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즉 따라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k가요. 바로 마이너스 64분의 27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따라서 우리는 k가 64분의 27 이상이라면 항상 여기 위에 있는 부등식을 만족한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위에 있던 12번 문제와 정확히 똑같은 문제니까 반드시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꼭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